아리랑 본드. 김치 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일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거든요.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해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화만 하고 끝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시간이 오다니 저도 감개무량한데요. 저와 함께 끝까지 쭉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국내 주식? 아니면 펀드? 아직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세계 경제 흐름을 먼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전제, 유럽의 경제 불안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해외 채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안전 자산의 특징과 해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함께 기대하는 것이죠. 투자에 앞서 해외 채권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공부는 필수겠죠? 그럼 저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해외 채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주 만나뵙게 돼서 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잖아요. 채권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고정된 이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채권 투자의 장점은 주식하고 비교하면요. 주식은 변동성이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채권은 변동성이 낮죠. 그래서 흔히들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채권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다. 네. 그렇다면 고정 이자 수익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정부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당시 이자율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요. 분기마다 혹은 연마다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액면가도 있지만은 매년 고정된 이자 수익을 받는 게 채권의 장점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도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채권 가격은 늘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현재 가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현재 가치요? 예. 그걸 어떻게 그 학교에서 배우셨죠? 저는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배웠을 텐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시죠. 네네. 네, 거기서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이요? 예, 현재 100만 원, 1년 후에 100만 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현재 100만 원. 예. 그러니까 현재 가치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만 원 그 비교하려면 1년 후에 100만 원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분모에는 매년 받는 이자 금액,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자 우리가 액면 원금 투자 원금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수익률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들 금리, 네, 시장금리라고 표현하죠. 네. 저 시장금리에 따라 가지고 채권 가격이 늘 변하는 거예요. 아,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현재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채권의 장점은 네. 우리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시장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금리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가지고 채권 가격이 매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어떤 국가가 액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3% 금리로 발행했다고 그러면요. 네. 이제 매년 3% 이자를 주죠. 3만 원을 주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여기서 5%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만약 5%라면은 거기다가 0.05를 대입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나 엑셀로 계산하면요. 94만 5,500원. 이 기자가 저한테 계산해 네, 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네. 2%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은 시기에다가 0.05 대신에 네. 0.02를 대입하면 돼요. 네. 네, 그리고 0.02를 되면 분모가 더 적어지잖아요. 작아지죠. 네. 그래서 분모가 적어지니까 전체 현재 금액이 가치는 올라서 커지죠. 그래서 102만 8,800원이 나온다. 네, 그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그래서- 좀 빨라요. 그래서 금리가 5%, 2%로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네, 올라간다. 얼마에서 얼마로요? 94만 5,500원에서 102만 8,800원으로 그 올라간다. 수치도 어떻게 그렇게 기억 잘하고겠어요? 암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는 채권 가격을 발행할 때 고정이 되어 있고 예.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달라지는데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작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각국 금리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그 당시 시장 금리로 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금리를 올리면은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 통화 정책,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통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시간에도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찾아뵐 수 있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해외 채권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하나금융투자 이몽택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저 채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세요. 이 금리 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국내 채권 투자하고는 다르게 해외 채권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환율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환율이 도와주기도 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일반 투자자가 금리 3%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1년 동안 금리 변동이 없었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5% 상승했다고 하면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3% 수익률만 받게 되나요? 그 3%에 네. 이제 환율에서 5%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는군요. 네. 총 8%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환율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950원으로 5%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반대의 경우는 2%의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예, 원래 3% 이자에 이제 환율에서 5%의 손해를 봤으니까 네. 마이너스 5를 하면 2%, 2% 손해가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환차익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요. 손해를 갖다가 보게 네. 되는 거를 환차손이라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환차익과 환차손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요? 네, 환율 변동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예측하기 힘든 게 환율이고요.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좀 정리를 갖다가 하면 통상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금리도 올라가고 통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외에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금리 등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경제 성장률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 이거를 갖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이제 통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경제가 약하다는 의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0%의
좀 이 명목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8%면 그 나라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되는 네. 거고요.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약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실질 금리도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나요? 예, 실질 금리는 이제 저희가 보통 접하게 되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뺀 거를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실제로 제가 얻게 되는 수익인 거죠. 네, 그 실질 수익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당연히 높겠죠. 통화 가치가 네. 올라가게 네. 되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내려가게 된다고 아. 보시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채권 투자 시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실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채권의 종류나 또 실전적인 다른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채권의 종류가 궁금한데요. 네. 해외 채권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요. 예, 해외 채권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 김치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일 것 같아요? 김치본드면 왠지 한국이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거예요. 김치본드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경우, 네. 이것을 갖다가 김치본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채 위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예, 국채 외에 해당 국가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있겠죠. 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는 크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국제 신용 등급이 트리플 마이나 이상인 아, 채권을 네. 투자 적격 채권 이런 표현을 쓰고 BB 플러스 이하, 즉 더블 B 플러스 이하인 신용 채권을 갖다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이러한 신용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해외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얼마나 떼가는 건가요? 투자한 만큼 떼가나요? 그러면은 투자를 아무도 안 하겠죠? 네. 해외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 국가의 그 채권에서 그쪽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내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한 국가에서 내든지 우리나라에서 내든지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하도록 그 협정된 그런 과세 조약을 갖다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금 문제도 있나요? 네, 이 대부분의 세금은 이제 이자 금액에 대해서 한 15.4%를 갖다가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세금을 갖다가 아예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네. 비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세금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브라질 네. 채권이랑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세금은 이자 금액에 대해서 15.4%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이자가 3%라고 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5.4%를 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6만 2천 원. 어휴, 네. 굉장히 셈이 빠르시네요. 미리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수수료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채권 매매 시에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채권은 장외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어느 네.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채권은 2% 내외, 해외화 표시 브라질 국채는 3% 내외 정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해화라는 조금 생소한 통화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네, 오늘은 해외 채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것만 알고 투자하시면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 걸 겁니다. 채권의 수익 구조 3가지를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전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브라질 채권에 대해 알아보고 실전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여기 좋죠? 예, 좀 여기 너무 좋아요. 전망 좀 찍어주세요. 제가 기획을 해서 출시를 한 만큼 제도를 받았어요. 지금 제 거 기준으로 4.5%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머징 주식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봉주르 차이나 펀드, 아듀 펀드가 돼 있죠. 아듀.